사위 집안을 무시하던 장모,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부장 주제에 우리 집 체면을 무너뜨리겠다고?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한도윤님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우리 사위가 회장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청담동 좁은 빌라 골목길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빛이 박미숙의 거실 유리 장식장을 비췄습니다. 장식장 안에는 결혼식 때 받은 은그릇들과 딸 서진이 어릴 때 받은 상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사로 수놓은 커튼이 창가를 가리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는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박미숙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딸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아, 일어났어? 오늘 도윤이가 온다면서? 벌써 몇 번째야, 이 남자?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던 윤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회사 일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어요. 못 와? 그게 뭔 소리야? 미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람은 급이 있다고 했잖아. 시댁이 뭐라고? 한광기전? 들어본 적도 없는 중소계열사 기획팀장? 부모님은 어디 가시고 매번 사위 혼자만 온대? 서진은 조용히 웃으며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안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부모님은 강릉에 계셔요. 조용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조용히 산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조용히 사는 게 어디 있어? 다 핑계지, 핑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아니면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거고. 미숙은 거실을 서성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IMF 때 그 치욕을 또 당할 순 없어. 남편이 사업 망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했는데. 시장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은행 직원들이 우리를 쳐다보던 그 눈빛들. 다시는 밑바닥 취급 안 당해. 우리 딸은 체면 세워서 결혼해야 해. 엄마,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착한 게 밥 먹여주냐? 미숙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집안, 경제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게 다 맞아야 하는 거라고.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한도윤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 정중히 인사하며 손에 든 서류 봉투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응, 들어와. 미숙이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선물 상자를 훑어봤습니다. 뭐 들고 온 거야? 또 비싼 거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강릉에서 나는 오징어포예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도윤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상인의 보상 문제요. 조심해야 할 조항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미숙은 봉투를 받아들고는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재개발 보상 절차 요약, 그리고 상인 권익보호 조항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미숙의 표정이 잠깐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인의 총무일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서진이가 말해서요. 미숙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고 실용적인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됐고, 그런 건 나중에 보지. 자네 집안 어른은 언제 인사 오나? 우리 서진이 결혼할 나이도 다 됐는데
이렇게 질질 끌면 안 되지. 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뭐가 아직이야? 미숙이 딸을 쏘아봤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33이면 늦은 거야, 늦은 거. 요즘 여자들이 언제까지 공주병에 빠져 있는 줄 알아?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언제든 뵙겠다고 하시는데 다만 지금 농사일이 바쁘셔서. 농사?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 부모가 농사를 짓는다고? 그럼 농민이란 말이야? 네, 강릉에서 작은 농장을 하고 계세요. 주로 감자와 옥수수를 기르시죠. 미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농사라니. 역시 시골 출신이었구나. 그럼 그렇지. 이 정도 급에서 무슨 대단한 집안이겠어. 아무리 도시에서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뿌리는 농민인 거야. 그럼 자네도 시골 출신이네? 미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강릉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대학?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미숙의 표정이 잠깐 밝아졌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연세대라. 그럼 공부는 좀 했네. 근데 좋은 대학 나왔으면서 왜 그런 회사에 다녀? 대기업은 왜 안 갔어? 회사가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맞기야 하겠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미숙이 비꼬았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더니 연세대 나와도 중소기업밖에 못 들어가는구나. 서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너무하세요.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현실을 말하는 거지. 자네 솔직히 말해봐. 월급이 얼마나 돼? 엄마.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게 얼마라는 거야? 미숙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우리 서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아? 예술계에서 인정받는 기획자라고. 전시회 한 번 열면 수천만 원이 오가는 일을 하는 애야. 도윤은 서진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진 씨가 훌륭한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미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결과가 중소기업 부장이잖아. 그날 저녁 도윤이 돌아간 후 미숙은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남자 좋은 사람인 건 인정해. 성격도 온화하고 너를 잘 대해주는 것도 보여. 근데 급이 안 맞아. 미숙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농사짓는 집안하고 사돈을 맺어야 하나?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체면도 중요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 줄 알아? IMF 때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너는 어려서 몰라.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장에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은행 가면 직원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엄마가 다짐했어. 다시는 그런 취급받으며 살지 않겠다고. 우리 딸만큼은 체면 세워서 살게 해주겠다고. 서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도윤 씨는 저를 정말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긴 뭘 잘 살아.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빌라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재개발되면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지금 결정하는 게 나중을 좌우하는 거야.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세상은 냉정해. 체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미숙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을까?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IMF 때처럼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청담동 프리미엄 호텔 한정식집. 미숙은 일부러 가장 비싼 송이버섯 한정식 코스를 예약했습니다. 개인 룸의 한옥 스타일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칠한 젓가락과 나전칠기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처갓집 체면도 있고 이 정도는 해야지. 미숙이 거울을 보며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오늘은 비공식 상견례였습니다. 한상 차리는데 30만 원이면 적당하지?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도윤 씨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부담? 이 정도가 부담이면 애초에 우리 딸하고 사귈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미숙이 메뉴판을 펼쳐들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떠보는 거야. 그 남자가 어느 정도 그릇인지. 떠본다니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상대방 집안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 파악해야 해. 미숙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섰습니다. 엄마가 세상 경험이 더 많아. 남자들이 어떻게 포장하는지 다 알아. 오후 6시 한도윤이 도착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윤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늦긴 뭐가 늦어. 자, 앉아. 미숙이 상석을 가리키며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릉 특산품이에요. 부모님께서 직접 담그신 젓갈입니다. 미숙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젓갈이라니. 역시 시골티를 못 벗는구나. 고마워. 미숙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간소히 하자고 했는데 이게 간소한 거야?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평소 자신이 식사하는 곳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내일 새벽부터 공장 라인 점검이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 해서. 공장? 미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부장 주제에 공장을 왜 가? 그런 건 아래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설마 자네가 직접 기계 만지는 건 아니지? 서진이 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숙은 이미 기세가 올랐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래. 요즘 부장님들이 그런 일까지 하나 싶어서. 우리 서진이는 말이야, 예술가야. 예술계에서 이름 좀 날렸지. 공공미술기획으로 시상도 받았고 전시회 한번 열면 언론에서도 취재 나오고. 자네 집안은 그런 체면 세울 줄 알아? 도윤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서진 씨가 훌륭한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걸 알면서 왜 부모님은 인사도 안 오시나?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사가 그렇게 바쁘나? 요즘 농사가 손으로 하는 줄 알아? 다 기계로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도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골에서 도시 올라와서 공부 좀 했다고 우리 같은 서민은 만만하게 보는 거지.
서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해요. 그때 식당 로비를 지나가며 우연히 눈에 띈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한광그룹 창립 60주년 기념 기업 문화전 마이너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미래 비전. 대형 포스터에는 한광그룹의 계열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미숙은 그 포스터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봐라, 저런 게 진짜 대기업이지. 한광그룹.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수십조 원이야, 수십조 원. 자네 회사하고는 급이 다르지? 도윤은 조용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진이가 그런 집안 아들하고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이 착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근데 말이야, 자네 회사 이름이 한광기전이라고 했지? 혹시 한광그룹이랑 관계 있어?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열사입니다. 계열사? 미숙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한광그룹 소속이라는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미숙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한광그룹이면 대기업이잖아. 서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한광그룹 계열사에 다닌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 계열사라고 해도 작은 회사예요. 도윤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작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한광그룹이잖아. 미숙이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복리후생이나 이런 게 다르겠네? 연봉도? 식사가 끝날 무렵 미숙은 계속해서 도윤을 떠봤습니다. 자네, 앞으로 승진할 가능성은 어때? 한광그룹이면 임원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냐? 어머니. 서진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미숙은 계속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봐. 솔직히 한광그룹에서 자네 위치가 어느 정도야? 유망주인 거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단계라. 미숙이 의미심장하게 끄덕였습니다. 한광그룹에서 배운다는 건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는 뜻이겠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명준 회장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온 거야? 미숙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네,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도윤은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도윤아, 내일 발표 준비는 다 됐지? 네, 그런데. 뭔가 문제라도 있나? 도윤은 식당 안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삼촌, 정말 내일이 맞나요? 아직 장모님께 말씀드릴 때가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공개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도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윤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미숙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회의가 그렇게 중요해? 혹시 승진 관련된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됐어, 됐어. 미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광그룹이면 뭐든 중요하겠지. 어차피 우리 서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진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표정이 이상해요. 응, 괜찮아. 그냥 내일이 좀 중요한 날이야. 어떤 회의인데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일 오후에
뉴스 좀 봐줘. 뉴스요? 응. 그리고 미안해. 서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여의도 증권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술렁거림이 있었습니다. 한광그룹 관련 루머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설, 차세대 경영진 교체설, 창업주 장손 복귀설 등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미숙은 카톡방 청담맘에에서 떠도는 소문을 캡처해 서진에게 보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연이어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광그룹 오늘 오후 중대 발표 예정 장손 승계설 유력, 신상은 철저히 베일 증권가 예상 마이너스 30대 후반 추정 미숙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이거 봤어? 한광그룹에서 오늘 큰 발표한다는데? 네, 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긴. 도윤이가 한광그룹 계열사에 다닌다며? 혹시 이번 기회에 승진할 수도 있는 거 아냐? 미숙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한편 남대문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서는 미숙의 오랜 친구 오정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기사 옆에 작게 실린 한광그룹 소식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이 또 헛된 꿈 꾸는 거 아니야? 정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 2시 미숙은 참을 수 없어 직접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의 총무로 활동했던 인맥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한광그룹 납품 관련해서 아는 거 있어요? 미숙이 건어물 상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광그룹을? 미숙이 자네가? 그냥 우리 사위가 그 계열사에 다녀서요. 미숙이 은근히 자랑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오, 그래. 그럼 오늘 발표 뭔지 미리 알겠네? 뭐 대충은. 미숙이 아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건어물 사장이 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광 납품 들어가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라인이 워낙 까다롭더라고. 혹시 자네 사위가 그 라인 담당이면 우리 쪽도 좀 챙겨줘. 미숙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야 뭐, 안 되는 건 없겠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정자가 뒤늦게 도착해 미숙을 발견했습니다. 야, 미숙아. 여기서 뭐해? 응? 정자야. 그냥 시장 구경 나왔어. 구경은 무슨, 또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냐? 정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꿍꿍이는 무슨, 우리 사위가 한광그룹 다닌다니까 사람들이 관심 보이는 거야. 미숙아, 제발 함부로 떠벌리지 마. 정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냐? 사위가 성실하면 됐지. 왜 자꾸 과장해? 과장이 아니야. 미숙이 버럭했습니다. 한광그룹 계열사 부장이라고. 너는 몰라. IMF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각 한광그룹 본사 40층 회장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비공개 리허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장 한명주는 조카 도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현장을 돌며 5년을 버텼다. 마지막 검증은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는데 그것도 통과했다. 명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긴. 5년간 준비해온 일인데. 명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건 자네 주변 사람들이야. 특히 장모님 말이지. 장모님은 아직 모르십니다.
그게 문제야. 오늘 발표 나가면 모든 게 드러나. 장모님이 버틸 수 있을까?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드러난다. 장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5시 미숙은 흥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돌며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은 후였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오늘 시장에서 들어보니까 한광그룹 납품업체들이 우리 도윤이 얘기를 하더라. 어떤 얘기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승진이든 뭐든. 미숙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미숙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몰래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에게 제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광그룹 납품비리 의혹 있습니다. 내부 제보 원함, 비선 라인 존재 가능성, 익명 보장 조건으로 제보 가능. 미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흔들어야 기회가 와. 도윤이가 승진하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정리되어야 해. 우리 딸 체면부터 세우고 본다. 한밤중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잠 안 와? 네,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내일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어. 어떤 발표요? 도윤은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를 믿어줘.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내일 뉴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사랑해, 서진아. 그것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서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서 뭔가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미숙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광그룹 관련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내일의 발표를 궁금해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미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서진이 체면도 서고 엄마도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미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제보 문자가 내일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그리고 도윤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 모두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미숙은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온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담맘의 단톡방은 벌써부터 뜨거웠습니다. 한광그룹 오늘 오후 2시 중대발표 경영진 승계 관련 확실한 듯 증권가 들썩들썩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로또 당첨 발표를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 오전 9시 미숙은 참을 수 없어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미숙 총무님 오셨네. 젓갈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한광 납품건 정말 부탁드려요. 그럼요, 당연하죠. 미숙이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한광기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거든요. 오늘 승진 발표도 있을 예정이고요. 정말요? 대단하시네. 뭐, 연세대 나온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미숙이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한광그룹에서 인정받는 인재라고 들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마치 자신이 한광그룹 임원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그때 건어물상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숙 총무님,
한광 쪽 납품 라인에 좀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요. 이상한 소문? 일부 업체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뭐 확실하지 않은 얘기지만요. 미숙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 이거야. 기존 라인을 흔들어야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지. 그런 불공정한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미숙이 정의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납품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해요. 오정자가 뒤늦게 나타나 미숙의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아,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무슨 일은 무슨. 정당한 사업 얘기하는 거지. 미숙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함부로 설치지 마. 한광그룹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 미숙이 버럭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한광 부장인데 뭐가 함부로야? 오정자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 이런 식으로 나설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여의도 한광그룹 본사는 기자들과 증권 관계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40층 회장실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한명준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준비됐나? 네, 회장님. 주변 정리는?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모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걱정이야. 발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감당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개인이 감당하면 되지만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 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장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오, 미숙은 상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생소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숙 씨 맞으시죠? 저는 온라인 매거진 시민의 목소리 기자 김동현입니다. 미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보낸 제보에 대한 연락이었습니다. 어제 한광그룹 관련해서 제보해 주신 건 맞으시죠? 아,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익명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한광그룹 발표 전에 기사 올리고 싶은데요. 지금 만날 수 있으실까요? 지금요? 네, 중요한 제보라면 빨리 공개되어야죠. 미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제보가 한광그룹 발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오후 1시 미숙은 여의도 한 카페에서 김동현 기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기자는 녹음기를 켜고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광그룹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라인이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업체들이 선정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게 되셨나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사위가 한광 계열사에 다녀요.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사위분 성함이나 직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익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신빙성을 위해서요. 미숙은 순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도윤이라고 해요. 한광기전 부장입니다. 기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오늘 발표와 관련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혹시 승진 예정이신가요? 아마도요. 오늘 발표가 있다고 들었어요. 기자는 흥미로워했습니다. 한광그룹 발표 당일에 내부자 가족의 제보라니 이건 특종감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한광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몰렸습니다. 미숙도 서진과 함께 집에서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나올까? 미숙이 설렘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광그룹 차세대 경영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한도윤님을 발표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숙의 손에 쥔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도윤? 화면에는 도윤의 프로필이 떠올랐습니다. 창업주 장손, 5년간 현장 경영 수업, 노조와의 상생협약 설계 등의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 속 도윤이 단상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며 미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져나오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도윤 차기 회장님, 5년간의 현장 경영 수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창업주 장손으로서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신지요?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도윤이 회장이라고? 창업주 장손? 서진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윤 씨가 왜? 그때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로부터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미숙 총무님, TV 봤어요? 정말 대박이네요. 한광그룹 차기 회장이 사위라니. 우리 납품건 이제 걱정 없겠네요. 미숙은 전화를 받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한광그룹 차기 회장 장모, 납품비리 의혹 제보 정황 포착 익명 제보자, 신원 확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 조사 착수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끔찍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동연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었고 한도윤이라는 실명까지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한광 계열사 부장이라며 납품 비리를 제보한 박미숙 씨, 알고 보니 차기 회장의 장모 발표 당일 의도적 허위 제보 의혹 검찰, 주가 조작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검토 서진이 기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체 뭘 한 거예요? 나는 그냥.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납품이 공정해야 한다고. 우리도 기회를 달라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 계신가요? 한광그룹 차기 회장 장모로서 오늘의 허위 제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도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닌가요? 서진이 황급히 문을 닫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벨을 눌렀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정말 몰랐어. 도윤이가 회장 아들인 줄. 엄마가 뭘 제보했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납품 비리가 있다고. 특혜 업체가 있다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왜 그런 걸 제보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도 끼워달라고. 시장 상인들이 한광 납품하고 싶어 해서. 그때 휴대폰에 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서진아. 도윤 씨, 이게 정말이에요? 당신이 한광그룹 회장? 정말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왜 숨겼어요? 왜 우리를 속였어요? 도윤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했어.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지금 우리 집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어요. 엄마는 납품비리 제보했다고 수사받을 수도 있다는데요. 전화 너머로 도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기자들은 내가 정리할게. 오후 4시 한광그룹 긴급 기자회견장. 도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먼저 오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도윤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개인사로 인해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피해를 드렸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장모님의 허위 제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의도적으로 숨기신 건가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5년간 현장에서 배우며 진정한 경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분들께 불편을 끼쳤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극 해명하겠습니다. 한편 청담동 빌라에서는 미숙이 창문 틈으로 몰려든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면 세우려다가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해요?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오후 6시 도윤이 경호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도윤은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미숙은 도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체면만 생각하고.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납품이니 뭐니. 한광그룹을 이용하려고 했어. 서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수사받는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인터넷에는 온갖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광그룹 회장 장모가 납품비리 제보라니 체면 때문에 사위 팔아먹은 장모 역시 성공한 사람 뒤에는 문제 있는 가족이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모든 체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담동 빌라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미숙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숙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계속 울리는 전화, 문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자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들이 미숙을 짓눌렀습니다. 한광그룹 회장 장모의 추악한 민낯사위 등쳐먹으려던 장모, 결국 정체 드러나 납품비리 제보는 핑계, 진짜 목적은 특혜.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자신이 하루 만에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회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미숙의 총무직 해임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정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정자야. 미숙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난리야. 한광그룹에서 우리 시장을 문제 삼을까봐 다들 겁내고 있어. 내가 뭘 한 거지? 상인들이 너 때문에 한광 납품이 영영 막힐까봐 걱정하고 있어. 회장 장모가 비리 제보를 했으니 우리 시장 전체가 의심받는다는 거야.
미숙은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시장에서마저 쫓겨날 상황이었습니다. 서진이 출근을 하려다가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자들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도윤 회장과의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으로서 사과 말씀 없으신가요? 서진은 문을 다시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출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요. 서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숙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요? 집에서 나갈 수도 없고 엄마는 시장에서도 쫓겨날 것 같고 지금 바로 갈게.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한 일은 사실이잖아요. 도윤의 목소리에서 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오전 10시 한광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명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생각인가?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진다고? 이미 주가가 3% 떨어졌어. 회사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고 또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차라리 승계를 연기하는 게 어떨까? 시간을 두고 상황을 정리한 후에. 안 됩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사와 회사 일을 분리해야 합니다. 한명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모님 문제가 계속 불거질 텐데 장모님께서 공개 사과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공개 사과? 이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해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미숙은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임의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이 청담동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온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도윤이 미숙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회사에서는 재승계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요. 물론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미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분명 욕심이 있었어. 너를 이용해서 우리도 한광 납품에 끼워달라고 생각했어.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단순한 부장인 줄 알고 무시했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너를 이용해서 우리 형편을 나아지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기자에게 제보한 거야. 도윤은 미숙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야.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체면 때문에 미쳐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때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 한 명이었습니다. 미숙 씨, 한광 쪽에서 우리 시장과 거래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미숙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장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아,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미숙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섰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어. 서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이대로 숨어 있을 수는 없어. 너희 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뭘 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체면 때문에 저지른 일인데 체면 따위 버리고 사과해야지. 그날 밤 미숙은 혼자 방에서 기자회견 원고를 썼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던 자신이 전 국민 앞에서 무릎 꿇는 상상을 하니 끔찍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 아니면 더 큰 지옥이 시작될까? 미숙은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여의도 한광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과 방송사 카메라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연단 하나와 두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백스테이지에서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안 돼.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더 이상 너에게 짐이 될 수는 없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숙 씨와 한도윤 회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문이 열리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숙은 다리가 떨렸지만 곧게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도윤이 한 발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연단에 선 미숙은 잠시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숙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미숙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한광그룹과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광그룹 납품 관련 제보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욕심이었나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의 총무를 했습니다. 한광그룹 납품업체가 되고 싶어하는 상인들이 많았고 사위를 통해 그 길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위분이 한광그룹 임원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위를 한광기 전의 평범한 부장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하겠습니다. 미숙이 원고를 내려놓고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IMF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체면 때문에 사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결국 욕심을 부려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맞다는 말씀인가요? 미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네. 저는 기자에게 한광그룹에 납품 비리가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존 업체들을 견제해서 저희에게도 기회가 오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난이 두려워 체면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5년 동안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을 섬겼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 회장님, 장모님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것도 제 책임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 정체를 모르셨기 때문에 오해하신 것입니다.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미숙이 도윤을 말렸습니다. 안 돼, 도윤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어머니께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과오도 제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미숙 씨는 여전히 한도윤 회장의 장모가 될 예정인가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숙과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딸과 도윤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윤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무시하셨나요? 제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봤습니다. 체면과 지위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도윤이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려 했고 제가 어려워하던 상인의 일도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한광그룹은 앞으로 지역 상인회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중소상인들에게도 납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첫 번째 파트너로 남대문 시장 상인회와 협력하겠습니다. 장모님,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체면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아. 그 순간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까지도 감동을 받은 듯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체면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미숙은 도윤과 서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엄마. 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체면 말고 사람으로. 6개월 후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미숙 내 상생상담소 마이너스 한광그룹 상생협약 1호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간판이 따스한 봄볕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미숙은 오전 9시부터 상담소 문을 열고 찾아오는 상인들을 맞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 한광 납품 서류 검토 좀 부탁드려요. 젓갈가게 사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찬찬히 봐드릴게요. 미숙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 조항 보세요. 품질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우리 실정에 맞게 협의해 봐야겠어요. 상담소에는 임대료 상담, 재개발 보상, 상권 분쟁을 돕는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6개월 전 기자회견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진심으로 상인들을 위한 일에 매진했습니다. 오정자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야, 너 참 달라졌다. 예전 미숙이 맞아?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체면은 벗고 얼굴은 들고 살기로 했어.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 한광그룹에서 정말로 매달 지원금도 주고 상담비도 따로 준다며? 응. 도윤이가 약속을 지켰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미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한편 압구정동 갤러리에서는 서진의 새로운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공간이라는 주제로 남대문 시장의 일상을 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시장 골목에서 영감을 받은 건가요?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상담소를 운영하시면서 제가 시장을 자주 가게 됐어요. 서진이 작품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소중해서 작품으로 만들게 됐어요. 벽에는 미숙이 상인들과 상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글귀가 새겨진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아, 전시회 대성공이네. 고마워요.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서진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변하셨어. 아니에요. 원래 엄마의 진짜 모습을 찾은 거예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체면 때문에 숨겨져 있던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이제야 본 거죠. 저녁 6시 남대문 시장의 작은 통닭집. 세 사람은 소박한 테이블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건배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미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이 궁금해했습니다. 도윤아, 서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체면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 도윤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미숙은 계속했습니다. IMF 때 겪은 치욕이 너무 깊이 박혀서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구나. 미숙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5년 동안 현장에서 사람들을 섬긴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 서진아, 내가 왜 예술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지도 이해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체면 말고 마음으로 부자가 된 거지. 도윤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한광그룹의 상생사업도 우리 가족의 행복도. 그럼 당연하지. 미숙이 밝게 웃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통닭집 창문 너머로는 시장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시장 골목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내일 뭐 하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재개발 조합 상담이 있어. 상인들이 보상금 문제로 고민이 많더라고. 미숙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한광 납품업체 교육도 있고. 정말 바쁘시네요. 바쁜 게 좋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행복해.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 보여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뭘 배워?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미숙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 내가 너에게서 배운 거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세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 골목벽에는 서진이 그린 벽화가 있었습니다. 노을빛 골목에 사람이 먼저인 집이라는 글귀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글귀 보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져. 미숙이 벽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린 거예요. 서진이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은 정말로 사람이 먼저인 집이 될 거야. 도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청담동 빌라는 예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리 장식장에는 여전히 은그릇들이 있었지만 그 옆에는 상인회에서 받은 감사패와 서진의 전시회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자리에 들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그 무서웠던 기자들의 플래시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평범하고 따뜻한 골목의 불빛들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왔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니 진짜 행복이 보이는구나.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멀리서 시장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미숙은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체면 대신 사람을 선택한 가족, 이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